인간관계의 법칙, 로버트 그린 지음, 강미경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달달제이 안유정입니다. 오늘은 유혹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이다 평가받는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책의 프롤로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최고의 관계 전략, 유혹.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에 압력을 넣는 것인데요.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혹의 덫에 빠졌을 때의 행동 아닐까요? 이 책을 지은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이 3부작으로 전 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입니다. 이런 저자가 말하는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주도하는 9가지 유형을 먼저 알고 관계를 주도하는 24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력, 곧 사람을 유혹해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그런 내적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신비한 자질을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으려면 먼저 자신의 성격 가운데 어떤 측면이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관계를 주도하는 9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열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첫 번째 유형, 세이렌. 원초적인 욕망의 지배자. 남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역할을 이행하느라 늘 욕망을 억누르며 산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억제하며 이성적으로 살아야 하는 남성에게 세이렌은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여성 유혹자다. 남성은 세이렌이 발산하는 성적 매력 앞에서 순수한 쾌락의 세계로 인도되는 듯한 환상에 젖는다. 대부분의 여성은 세이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정도로 과감하지 못하다. 하지만 세이렌은 남성이 원하는 환상 속의 여인으로 나타난다. 세이렌은 남성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를 지배한다. 이 책에서는 두 황제를 사로잡은 세기의 여인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정치적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클레오파트라에게 당대의 영웅들이었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눈이 멀고 말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화장술과 화려한 차림새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으며 항상 여신과 같은 자태를 풍겼다. 문헌들은 한결같이 클레오파트라의 음성이 마치 음악 소리처럼 감미로웠다고 전한다. 이런 세이렌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세이렌에게 목소리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전설이 말해주는 대로 세이렌의 음성은 듣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느끼게 한다. 세이렌의 목소리는 마치 잠에서 아직 덜 깬 사람처럼 차분하며 서두르지 않는다. 외모와 몸단장.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되 너무 노골적이어서는 안 된다.
은근하고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여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몸짓과 태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세일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 세일에는 몸짓, 움직임, 태도로 상대방의 욕망을 은근히 부추기며 기대감으로 흥분하게 만든다. 이처럼 세이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사랑과 쾌락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은근하고 권태로운 듯한 분위기를 풍겨야 하고 순결하면서도 에로틱하고 모호한 분위기의 몸짓이 배어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두 번째 유형 레이크입니다. 억눌린 욕구를 해방시키는 정열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남성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성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레이크는 바로 여성이 원하는 환상의 유혹자다. 비록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도 레이크는 여성을 원하고 그녀를 위해 땅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다는 정열을 보여준다. 레이크는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이며 한 여인에게 충실하지도 않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매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든다. 위험한 쾌락을 추구하는 레이크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여성의 억눌린 욕망을 얼마든지 자극할 수 있다. 나쁜 남자 타입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전설적인 바람둥이 돈 후안을 들고 있습니다. 돈 후안의 전설은 원하는 여성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모험심 많은 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남성들의 환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7,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돈 후안은 점차 여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모험심 많은 기사가 아니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사는 남자라는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는 돈 후안의 전설에 여성들의 억압된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말합니다. 레이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레이크가 말을 하는 목적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는 데 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뱀의 말과 같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지 내용이 아니다. 내용이 아닌 말의 형식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더욱 유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다소 고고하고 문학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언변을 구사한다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욕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세 번째 유형은 아이디얼 러버입니다. 마음속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꿈과 이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좌절을 맛본다. 사회적인 역할,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 젊은 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디얼 러버는 마치 깨진 꿈을 실현시켜줄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이디얼 러버는 낭만, 모험, 정신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한마디로 아이디얼 러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예술과 같은 존재다. 속물적이고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아이디얼 러버는 무한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책에서는 존 F 케네디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얼 러버는 사람들이 내면에 간직한 이상, 곧 어린 시절의 꿈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유혹하는 사람이다. 정치가 역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막강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자신을 신비한 존재로 부상시켰다. 정치가는 과거 역사를 파헤쳐 잃어버렸거나 억눌린 이상을 찾아 그것을 새롭게 제시할 때 대중을 유혹할 수 있다. 이상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얼 러버에게 필요한 능력은 먼저 관찰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물로 삼은 상대방의 말이나 의도적인 행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음성과 몸짓, 표정, 눈빛에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네 번째 유혹자는 댄디입니다. 추종자를 불러 모으는 중성의 마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마음 한편이 늘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댄디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혹적인 존재다. 댄디는 틀에 갇힌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댄디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 댄디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외모를 만들어낸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댄디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억눌린 욕망을 자극하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여성적인 댄디의 예시로 루돌프 발렌티노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풍모에는 여성적인 단아함과 절제력이 배어 있었다. 그가 유부녀의 손을 들어 올려 입 맞추는 장면이나 연인과 함께 장미 향기를 맡는 장면에서 여성 관객들은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다. 댄디는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댄디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산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한편 옷차림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도 격조와 풍미를 중요시한다. 댄디는 사소한 것 하나를 고를 때도 미적인 면을 고려한다. 이처럼 삶을 예술로 만들어 권태를 달랠 수 있는 능력은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사회는 성 역할을 구분하고 의무와 책임의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 지으려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만 댄디는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댄디가 강력한 유혹의 힘을 지닐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다섯 번째 유형은 내추럴입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천진한 어린아이. 어린 시절은 인생의 황금기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다. 내추럴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여주는 존재다. 사람들은 내추럴 앞에서 편안함과 장난기 어린 마음을 느끼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환상에 젖어든다. 내추럴의 매력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저항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들게 된다. 책에서는 찰리 채플린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내추럴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하지 않다.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에 매료되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다. 어린아이들 역시 그 점을 알고 때로 어리광도 부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얻어낸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따라서 그런 특성을 이용하면 유혹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추럴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가 지니는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유혹자를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치기 어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내추럴은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유혹의 힘을 지닌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러한 특성을 발전시켜 나간다. 성인이 되어 예절을 배우고 자기 주장을 굽히는 법을 배우기 전의 모습, 곧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것이 내추럴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내추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관계를 주도하는 여섯 번째 유형은 코케트입니다.
무심함이라는 차가운 무기. 유혹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욕망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상대가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코케트는 이런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존재다. 늦추었다가 당겼다가 기쁨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냉정해지는 코케트의 모습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코케트는 육체적인 쾌락과 행복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상대에게 미끼를 던지지만 그 미끼를 쉽게 낚아채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상대는 더 애가 달아 달려들게 된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코케트의 매력을 지녔다면 상대의 애간정을 녹일 수 있다. 차가운 코케트의 예시로 앤디 워홀을 들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전시회 기간 내내 멍한 눈으로 말없이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이전 화가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비평가들은 워홀에게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좋아서요. 워낙 수풀을 좋아하거든요. 하고 간단히 대꾸했다. 그러자 비평가들은 앞다투어 그의 작품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전시회는 크게 성공했고 워홀은 새로운 문화운동, 새로운 대중예술의 선구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케트는 차갑고 사람을 멀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도 이상하게 강력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대개 누군가를 오래 사귀다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일단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된다. 하지만 코케트는 정반대다. 사람들은 코케트가 자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흥미를 잃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달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7번째 유형은 참어입니다.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무한한 긍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어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숙하다. 그들의 방법은 단순하다.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참어는 상대방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참어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껏 고양된다. 참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약점, 즉 허영심과 자긍심을 겨냥하기 때문에 놀라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어의 대표 유형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저우엔라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저우엔라이는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이는 대신 중국인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으며 경험이 많은 소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깨끗하게 작성된 차트와 도표를 준비해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소련 사람들이 그런 양식을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점차 저우연라이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두 나라는 상호 원조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심과 자긍심을 부추기는 참어의 매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춰라. 두 번째, 즐거움을 제공하라. 세 번째, 갈등을 화합으로 변화시켜라. 네 번째, 상대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하라. 다섯 번째, 언제나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유혹자는 카리스마입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난 강렬한 호소력. 카리스마의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카리스마의 특징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결여된 자신감, 강렬한 성적 에너지, 뚜렷한 목적의식, 충만한 만족감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자질을 바탕으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궁계 일학과도 같은 탁월한 존재로 비친다. 카리스마는 대개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뛰어난 웅변술, 신비감 넘치는 기풍을 가지고 있다.
초연한 듯 정열이 넘치는 카리스마의 모습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의 기본 자질로 여러 가지를 예시로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의식입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명분과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비감, 성스러움, 웅변술, 자유로움, 대중 의존성, 모험심, 강렬한 눈빛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9번째 유혹자는 스타입니다. 대중의 동경을 읽는 눈이라고 써있네요.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힘들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환상과 꿈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스타는 사람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존재다. 스타는 빼어난 용모와 스타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 된다. 아울러 스타는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을 신비로 위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한다. 마치 꿈 같은 삶을 사는 듯이 보이는 스타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 아름답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스타의 모습을 연출한다면 놀라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신화적 스타로 존 F 케네디를 다시 한번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닉슨과 텔레비전 공개 토론에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닉슨은 경쟁자인 케네디만을 주시했던 데 반해 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시선을 맞추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인상을 풍겼다. 닉슨은 자료를 들이대며 자질구레한 논점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케네디는 자유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언급하면서 미국인의 개척 정신에 호소했다. 그의 말은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라고 말합니다. 케네디 같은 스타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스타는 단연 돋보여야 한다. 어떤 모임에 등장할 때 모든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 목소리, 걸음걸이 등 모든 태도가 마치 꿈이나 환상 같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미묘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별것 아닌 일에 매료되는 법이다. 또한 스타가 되려면 때로 사생활이나 성격의 일부를 살짝 내비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주도하는 9가지 유형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찾아보셨나요? 모든 유혹은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의 매력을 찾고 두 번째, 목표물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얻어내려면 어떤 전략과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 유형에 대해서 찾으셨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24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선정, 거리두기, 태도 연출, 경쟁 유발, 자극, 암시, 역전, 미끼, 기습, 정리, 태도, 언어, 표현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잡는 순간부터 끝까지 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간관계의 법칙을 통해 나를 알고 상대를 유혹하는 전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